일장 이름이 돌아온 날, 해가 거의 넘어간 장터 끝자락에서 순덕은 마지막 남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던 허리가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채소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가고 바람에 천막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느렸고 일부러 인기척을 줄이는 걸음이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노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눈빛은 오래 무언가를 품고 있던 사람처럼 무거웠습니다. 노인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고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봉투를 쥔 손마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봉투를 바로 받지 않습니다. 노인의 손과 봉투를 번갈아 보며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아주 짧게 끊깁니다. 정진호. 그 이름은 소리보다 먼저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순덕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만 수십 년 동안 불러왔습니다.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없는 사람처럼 넘겼고 기억 속에서도 일부러 모서리를 접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봉투 위에 적혀 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봉투를 놓지 않은 채 순덕이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순덕은 마침내 봉투를 받습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을 무언가 때문이라는 걸 순덕은 직감합니다.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섭니다. 붙잡을 틈도 없이 질문을 꺼낼 틈도 없이 노인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에 쥔 봉투만 바라보다가 해가 완전히 지는 걸 보고서야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걷는 동안 순덕의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집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루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봉투는 무릎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순덕은 등잔불을 켜고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당장 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손이 멈춥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그날 이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자연스럽게 오래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군홧발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문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이웃집에서 먼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서 거친 목소리와 함께 일본 순사들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 마당으로 나갔을 때 진호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순덕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호는 순덕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 쪽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서 있을 뿐입니다. 순사들이 몇 사람을 한 곳으로 모아 세웁니다. 서로 눈을 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호는 유난히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순덕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순사 하나가 앞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그 순간 진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고 순덕은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진호는 말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그 한 걸음으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혀를 찹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굳은 채 남편의 등을 바라봅니다. 진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덕의 삶은 그날을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요. 사람들은 각자 말을 만들었습니다. 도망쳤다는 말, 살려고 나섰다는 말, 배신했다는 말까지 섞였습니다. 순덕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며 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 봉투가 그날의 한 걸음과 이어져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누구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봉투를 열지 못한 채 등잔불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왜 진호가 앞으로 나섰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장 불이 켜지던 밤, 진호는 낮에는 늘 같은 시간에 밭으로 나갔어요. 이웃들이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 술을 마실 때도 그는 늘 한쪽에 앉아 잠만 비우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답답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해가 지면 진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그는 마당을 한번 훑어보고 헛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늘 같은 길이었지만 그날 걸음 속도는 달랐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닫은 채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헛간에는 가끔 불이 켜졌습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이었고 멀리서 보면 달빛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불빛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빛이 켜지는 날과 진호의 표정이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헛간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순덕은 아이들 방으로 가서 이불을 한 번 더 여며줍니다. 아이들이 숨을 고르게 쉬는 걸 확인하고서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진호는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씻는 날도 있었고 물이 식을 때까지 씻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등이 거칠어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도 아무 말 없이 돌아눕습니다. 그 손이 무엇을 만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처 고을에서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밤중에 끌려갔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다가오면 말을 멈췄습니다. 순덕은 장터에서 그 소문을 들으며 손에 쥔 채소를 내려다봅니다. 그날 밤 헛간의 불은 더 늦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순덕은 방문 틈으로 마당을 바라봅니다. 헛간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안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림자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보따리를 주고받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겁습니다. 진호는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와 바로 눕지 않습니다.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떠 있었지만 진호의 시선은 그 위를 지나 더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덕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순사들이 대놓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낯선 시선이 느껴집니다. 길가에 멈춰 선 말, 괜히 오래 머무는 사람들, 집 앞을 지나며 한 번씩 돌아보는 눈길들이 쌓입니다. 순덕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순덕은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살피며 밥을 차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지만 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이 집이 어디까지 보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그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마을 어귀에서 군합발 소리가 울립니다. 이번에는 분명합니다. 숨길 생각도 없이 일부러 알리듯 울리는 소리입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들 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진호를 봅니다. 진호는 이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서두른 흔적은 없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입니다. 그는 마루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그동안 켜졌던 헛간의 불빛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집, 두 집, 순서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며 고개를 숙입니다. 순덕의 집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진호의 얼굴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번 둘러봅니다. 순덕은 그 순간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진호의 손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손처럼 고요합니다. 군합발 소리가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 순덕은 알 수 없는 예감을 느낍니다. 오늘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밤이라는 예감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진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섭니다. 아직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 발짝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될 줄은 그날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3장 먼저 나선 사람.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집 안으로 밀려옵니다. 군합발 소리는 마당을 가득 채우고 낯선 언어가 낮게 흘러나옵니다. 순덕은 아이들 쪽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진호를 봅니다. 진호는 이미 신발을 신고 마루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는 움직임입니다. 순사들은 집 안을 훑어봅니다. 살림살이는 많지 않고 숨길 만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집이 아니라 사람에게 머뭅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오래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순덕은 그 시선을 느끼며 손을 꼭 쥡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마당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웃집 아버지, 젊은 총각, 그리고 순덕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얼굴 하나까지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순사 하나가 종이를 펼칩니다. 무엇인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의 숨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누군가는 몸을 움찔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진호의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순덕은 그 사실에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순사들의 시선이 마당을 천천히 훑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를 재듯이 살피는 눈빛입니다. 그 시선이 아이들 쪽으로 잠시 머무는 순간 진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순덕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떤 결심과 이어져 있다는 걸 설명 없이도 느낍니다. 순사 하나가 앞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 중 누군가는 나와야 한다는 듯한 몸짓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힐끔거립니다. 아무도 발을 떼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더 조여옵니다. 그때 진호가 움직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설 사람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나섭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고 이름이 불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순사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다 멈춥니다. 몸은 움직이려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쪽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순덕은 다시 제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눈에 담습니다. 순사 하나가 진호 앞으로 다가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손을 뻗어 팔을 잡습니다. 진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저항도 설명도 없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는 진호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합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존경도 원망도 두려움도 섞여 있습니다. 순덕은 그 모든 시선을 함께 느낍니다. 진호는 끌려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순덕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혹시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아니면 이미 볼 수 없게 된 것인지 그 이유는 그날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진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 또렷하게 보입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제각각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순덕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순간이 평소와 다르다는 건 느낍니다. 순덕은 아이들 등을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그날 밤 순덕은 불을 끄지 않습니다. 진호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 쪽을 여러 번 바라보고 발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집안은 끝내 조용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조용함은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기다림이 됩니다.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설명할 수 없는 예감으로 변합니다. 오늘 밤이 이 집의 마지막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입니다. 순덕은 그 예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호가 먼저 나선 그 순간부터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걸어나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진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장 남겨진 집. 진호가 끌려간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뜹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습관처럼 움직입니다. 부엌으로 가 물을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는 동안에도 문 쪽을 몇 번이나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진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밥은 다 되어가고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전날 밤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에게 먼저 밥을 먹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대신 밥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순덕의 얼굴을 살핍니다.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가 조금 더 오르자 집 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어제 일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잡혀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고 누구는 괜히 눈에 띄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순덕의 집 앞을 지나가며 말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덕은 그 시선을 느끼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 순덕은 용기를 내어 주재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혹시라도 진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재소 앞에는 이미 몇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말수가 적습니다. 순덕은 그 틈에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순덕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순덕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돌아섭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물어본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발걸음을 여러 번 멈춥니다. 마을이 이렇게 조용한데 사람들 마음속은 훨씬 시끄럽다는 걸 느낍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진호가 먼저 나섰다는 이야기, 살려고 그랬다는 이야기, 누군가를 대신 팔아넘겼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습니다. 순덕은 장터에 나가면 그 말들을 다 듣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순덕을 보지 않고 말하지만 그 말이 순덕에게 들린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순덕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는 손길들이 늘어납니다. 순덕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값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이들 쪽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웃던 얼굴이 사라지고 자꾸만 눈치를 봅니다. 순덕은 아이들 옷을 털어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순덕은 헛간 쪽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불이 켜지던 곳입니다. 이제는 불도 발소리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빈 걸 볼 때마다 순덕은 가슴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진호가 남긴 자리는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벗어둔 신발, 쓰다만 연장, 접어둔 옷까지 하나까지 모두 그대로입니다. 며칠 후 순덕은 진호의 옷을 정리하려다 손을 멈춥니다. 정리하는 순간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옷가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진호의 물건을 손대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를 그대로 둡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지 않거나 인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덕을 피해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더 가까이 와서 수군거립니다. 순덕은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더 큰 말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 지나도 진호의 소식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다른 얼굴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이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처럼 굳어집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매일 주재소 쪽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 밥을 챙기고 하루를 버티는데 집중합니다. 해방 소식이 들려오던 날 마을은 들썩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태극기를 꺼내듭니다. 순덕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가슴이 벅차오르지는 않습니다. 진호가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집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진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야기만 합니다. 누가 어디서 버텼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진호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건 먼저 나섰던 사람이라는 한 줄뿐입니다. 순덕은 그 한 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 말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밤마다 문 쪽을 한번 보고 헛간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입니다. 사람들은 순덕에게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덕은 알게 됩니다. 진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오래 사람을 남겨둔다는 걸 말입니다. 오장 살아 돌아온 사람. 그날도 순덕은 평소처럼 장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팔 물건도 많지 않았고 자리를 지키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습관처럼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터 한쪽 그늘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자니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는 얼굴들도 눈을 피하거나 인사를 해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순덕은 그런 시선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루를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순덕이 앞에 멈춰섭니다.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바람에 옷자락이 살짝 흔들립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자 낯선 노인이 서 있습니다.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어딘가 오래된 기억과 닮아 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고 시선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인은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는 장터 소리가 계속 이어지지만 두 사람 사이만 따로 떨어진 것처럼 고요합니다. 노인은 자신이 진호와 같은 날 끌려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순덕의 손이 바구니 위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같은 날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을 떠올리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안도보다 무거움이 묻어 있습니다. 순덕은 그 무게를 느끼며 노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노인은 그날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지는 않지만 순덕은 그 장면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눈을 피하던 얼굴들, 그리고 말없이 앞으로 나섰던 진호의 모습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순덕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옵니다. 노인은 그날 진호가 원래 불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순덕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때 순사들이 찾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하지만 상황이 그리 흘러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밉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순덕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미 이런 봉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 봉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길었고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버틴 사람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순덕은 봉투를 받으면서도 쉽게 열지 못합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진호가 그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순덕의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던 진호의 얼굴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노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장터 사람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앉은 채 봉투를 두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장터 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하지만 순덕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덕은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진호의 그날이 사람들이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순덕은 봉투를 품에 안고 그날보다 더 천천히 장터를 나섭니다. 6장 종이의 남은 밤. 순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부터 걸어 잠급니다. 낮인데도 괜히 바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방 안으로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켜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봉투는 여전히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안고 방 한가운데에 앉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열어보면 끝이 날 것 같고 열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순덕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봉투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만집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두툼합니다. 안에 종이가 한 장만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덕은 결국 봉투를 엽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봉투 안에서는 낡은 종이 몇 장이 함께 접혀 나옵니다. 글씨는 또렷하지 않지만 급하게 쓴 흔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 적은 글씨처럼 보입니다. 맨 위에 놓인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진호가 끌려간 바로 그날보다 조금 전입니다. 순덕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날 밤 진호가 평소보다 말이 없었던 이유가 문득 떠오릅니다. 종이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순덕이 모르는 이름도 있고 낯익은 이름도 섞여 있습니다. 장터에서 몇 번 본 얼굴, 멀리서 인사만 하던 사람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 이름들 옆에는 짧은 표시들이 덧붙어 있습니다. 장소, 날짜, 이동 경로처럼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순덕은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진호의 밤들이 떠오릅니다. 헛간에 불이 켜지던 밤, 손을 오래 씻던 밤, 말없이 하늘을 보던 밤들이 이 종이들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설명은 없지만 그 종이들은 분명 무언가를 잇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다른 종이와 다른 글씨가 보입니다. 조금 더 눌러 쓴 흔적이 있고 문장이 짧습니다. 순덕은 숨을 고르고 그 문장을 읽습니다. 그 문장에는 조직이라는 말도 나라라는 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집과 아이들에 대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글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진호가 그날 밤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했는지가 그 문장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이름이 먼저 적혀 있고 그 다음에야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순덕은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데도 이상하게 가슴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근거 없이 버텨온 시간과 이 종이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진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처음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날 원래 불릴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종이 속 이름들 가운데 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덕은 이름 하나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오래 바라봅니다. 그 이름 옆에는 작은 표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과는 다르게 2번 겹쳐 그어진 표시입니다. 순덕은 그 표시를 보며 가슴이 조여옵니다. 누군가를 지우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남겨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순덕은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아무렇게나 넣지 않고 처음 순서대로 정리해 넣습니다. 이 종이들이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가 남긴 밤들이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닫고 서랍 가장 안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방 안에는 순덕의 숨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순덕은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7장 끝내 부정할 수 없던 밤. 순덕은 그 봉투를 다시 꺼내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등잔불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글씨의 윤곽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종이는 분명 같은 종이인데 볼 때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덕은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미 다 읽은 내용인데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문풍지가 가볍게 울리고 마당 어딘가에서 마른 나뭇잎이 구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들 사이에서 순덕은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다시 훑어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살아있었던 이름이고 사라진 이름이고 어디선가 다시 나타났을지도 모를 이름입니다. 순덕은 손가락으로 특정 이름 하나를 오래 눌러봅니다. 다른 이름들과 달리 2번 지운 흔적이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그 위에 덧붙여진 작은 표시가 눈에 밟힙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던 표시인데 지금 보니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 이 이름만 이렇게 남겨졌는지, 왜 이 표시만 겹쳐 있는지 순덕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날 순덕은 일부러 장터에 늦게 나갑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흩어진 뒤를 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살아 돌아온 그 노인을 다시 만납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순덕이 다가가 봉투를 꺼내 보이자 노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장터 뒤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천막 뒤 그늘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봉투를 받아 종이를 꺼냅니다.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마치 예전에 수없이 이런 종이를 다뤄본 사람처럼 접힌 방향도 틀리지 않습니다. 순덕은 그 손을 보며 이 종이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밤을 떠올립니다. 노인은 종이를 한 장씩 넘기다가 특정 장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습니다. 그 줄에는 진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기록이 붙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인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순덕의 숨이 깊어집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냅니다.
순사들이 들이닥치기 전부터 이미 상황이 급박했다고 합니다. 그날 마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 숨어 있었고 그 사람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하나가 잡히면 연결된 줄이 한꺼번에 끊어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종이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진호의 이름이 덧씌워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이 기록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이건 누군가의 목숨을 옮겨 적은 기록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남은 흔적입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그날 순사들은 누군가 하나만 끌고 가면 될 거라 생각했다고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을 전체를 뒤질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호가 앞으로 나섰을 때 상황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정리됐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이어지던 수색이 멈췄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그날 밤의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진호가 주변을 아주 짧게 둘러보던 순간입니다. 아이들 쪽을 본 것인지 다른 사람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진호는 이미 모든 걸 계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은 종이의 가장 아래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오래되어 잉크가 번졌지만 글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도장은 의열단의 표식입니다. 노인은 그 도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전해집니다. 진호는 눈에 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았고 이름이 신문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물건을 옮기고 밤을 건너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남지 않아야 하는 자리였고 남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웠던 자리였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서서히 조여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왜 진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날 뒤돌아보지 않았는지, 왜 순덕과 아이들을 철저히 일에서 떼어냈는지 그 이유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진호가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누구의 이름도 어떤 조직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요. 그 침묵 덕분에 그날 숨어있던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갔고 조직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선택의 결과라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작은 희망마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겹쳐 지운 이름, 남겨진 도장, 날짜와 이동 경로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호는 우연히 끌려간 것이 아니었고 살려고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집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립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이유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날 이후 이어진 침묵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선택의 연장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의 걸음은 여전히 느립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날 밤 순덕은 등잔불을 끄기 전에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봉투는 상처가 아니라 진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덕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요. 누군가는 이 이름을, 이 선택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걸요. 팔짱나라의 이름으로. 순덕은 봉투를 꺼내놓고도 한참을 손대지 못했어요.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종이 위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름이 또렷할수록 순덕의 마음은 오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꺼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순덕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며칠째 어머니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봉투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 손끝이 떨리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죠. 아들은 묻고 싶어도 쉽게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만 버텨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그거 이제는 꺼내도 되는 거예요? 순덕은 대답 대신 봉투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꺼내면 다시는 못 덮을 것 같아서요.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덮어놓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덮지 않아도 되잖아요. 순덕은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합니다. 덮어놓고 산 게 아니라 덮여버린 채로 산 세월이었어요. 순덕은 봉투를 펼쳐 종이를 한 장씩 다시 확인합니다. 이름들, 날짜, 표식, 도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진호의 밤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두 줄로 지워진 이름 위에 덧씌워진 정진호를 다시 봅니다. 순덕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종이를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종이가 아니라 숨구멍을 찾는 듯한 동작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마침내 봉투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습니다. 아들도 함께 길을 나섭니다. 순덕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구겨진 데를 손으로 펴고 고름도 여러 번 매만졌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 문 앞에 서자 순덕은 발이 잠깐 멈춥니다. 계단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안쪽에서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고 번호를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순덕은 그 소리 사이에서 자기 심장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옆에 붙어 섭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순덕은 작은 고개짓으로만 답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꺾일 것 같았어요. 순덕은 창구 앞 의자에 앉습니다. 보자기 속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손이 한번 떨립니다. 담당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서류를 받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담당자는 몇 장을 넘기다가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입니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앞장으로 되돌립니다. 순덕은 그 작은 움직임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런 건 안 된다고 말할까 봐요. 담당자는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 자료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순덕은 목이 바싹 마른 채로 대답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분이 전해주고 가셨어요. 증언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순덕은 아들을 한번 보고 다시 담당자를 봅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분이요. 담당자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절차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순덕은 그 말이 위로인지 벽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걸린다는 말이 또 기다리라는 말처럼 들려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며칠 뒤 순덕에게 연락이 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순덕은 다시 그 건물로 갑니다. 담당자가 말합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더 있어야 합니다. 순덕은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흔적이라니요. 진호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순덕은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아들이 대신 묻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담당자는 단정히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증언이 중요합니다. 당시 지역 기록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다시 풀어놓습니다. 종이 끝자락이 달아있는 부분을 쓰다듬다 문득 헛간이 떠오릅니다. 불이 켜지던 밤 손을 오래 씻던 진호, 말없이 하늘을 보던 진호. 순덕은 그 장면들을 가만히 꺼내보며 그때 왜 더 묻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탓하려다 멈춥니다.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묻지 못하게 살았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순덕이 먼저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그날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 진호가 나섰는지, 어떻게 수색이 멈췄는지, 누가 어느 길로 빠져나갔는지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요. 노인은 손에 쥔 작은 수첩을 내밉니다. 낡은 수첩 안에는 단어 몇 개, 날짜 몇 개가 짧게 적혀 있습니다. 완전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 시절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순덕은 그 수첩을 관공서에 다시 가져갑니다. 담당자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리고 도장을 확인합니다. 의열단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부분에서 담당자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역 자료를 조회하고 기록 보관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순덕은 그 과정이 낯설고 두렵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면 진호가 남긴 선택까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순덕을 다시 부릅니다. 순덕은 그날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반려라는 말이 떠오르면 가슴이 턱 막혔고 확인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도 함께 갑니다. 담당자는 서류철을 한 권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 두 글자에 순덕의 눈이 커집니다. 담당자는 이어 말합니다. 정진호 선생님의 활동이 자료와 증언으로 맞습니다. 의열단 연락과 운반 역할로 확인됩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울지 못합니다. 울면 이 말이 꿈처럼 깨질까 봐요. 순덕은 대신 입술을 꼭 다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을 더 단단히 누릅니다. 담당자는 다음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해, 등록, 통지, 그리고 수여까지. 말은 길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순덕의 귀에는 한 문장만 남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소문을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들은 한참을 참고 있던 숨을 내쉽니다. 아버지가 도망친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확인됩니다. 며칠 후 우편이 도착합니다. 봉투 안에는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진호의 이름이 정확한 글씨로 인쇄돼 있습니다. 순덕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갑니다. 손끝이 종이를 미끄러지는데도 마음은 자꾸 멈춥니다. 순덕은 종이를 접었다가 펴며 한 줄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이름이 틀리지 않았는지, 오타가 없는지, 혹시 꿈인지 확인하듯이요. 수여식 날 순덕은 더 이른 시간에 준비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지만 순덕은 잠깐 손을 떼게 합니다.
오늘만큼은 혼자 서고 싶어 합니다. 진호의 이름을 대신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요. 행사장은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사회자의 목소리도 낮습니다. 꽃 장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공기는 엄숙합니다. 이름들이 차례로 불립니다. 순덕은 앞에서 불리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혹시 진호의 이름이 끝내 불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통지서를 받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 마음은 믿지 못합니다. 순덕은 두 손을 모아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힘을 줍니다. 순덕의 귀에는 주변 숨소리까지 크게 들립니다. 누군가 옷깃을 여미는 소리, 의자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까지요. 사회자가 다음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순덕은 숨을 한번 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마침내 그 이름이 불립니다. 정진호 선생님. 순덕은 그 자리에서 아주 잠깐 몸이 굳습니다.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들이 어머니 팔꿈치를 살짝 잡습니다. 순덕은 그 손을 느끼고서야 움직입니다. 순덕은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훈장이 놓인 상자 앞에 서자 순덕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담당자가 훈장을 건넵니다. 훈장은 작고 차가운 금속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순덕은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입니다. 깊게, 아주 깊게요. 그 고개 숙임에는 감사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끝내 살아낸 사람의 체념도 섞여 있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떼어 한마디를 어렵게 꺼냅니다. 늦었지만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순덕의 눈가가 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시간이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훈장을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 옆입니다. 봉투는 진호가 남긴 밤이고 훈장은 나라가 뒤늦게 내민 이름입니다. 순덕은 둘을 나란히 두고 손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아들은 상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순덕은 아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한 번만 가볍게 누릅니다. 그 한 번의 누름이 긴 용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순덕은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봅니다. 예전처럼 기다리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도 이름이 돌아온 시간입니다. 순덕은 봉투를 한번 쓰다듬고 훈장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정진호요. 그 이름은 이제 순덕 혼자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가 불러준 이름이고 순덕이 끝까지 지켜낸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불려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